우신고 수업은 이제 3년째 하고 있고요. 202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4년부터 저기 이디야 건물 옆에 아실 겁니다. 아마 거기 3층에서 시작했고요. 지금은 우신고 1, 2, 3학년 다 수업을 하게 됐고, 좀 반들은 계속 이제 증원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지금 반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신고 국어는 그냥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1, 2, 3학년 특색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일관성은 없어요. 일관성은 없고 굉장히 다양하고 있고, 올해부터 또 변동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많이 어려운 과목이 많고요. 근데 지금 3학년은 2015 개정이고 2학년, 1학년은 2022 개정이거든요. 근데 22 개정 들어가면서 시험 형태는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출은 무의미해졌고요. 국어 안에서. 그리고 인터넷 강의로 대비 안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EBS 아예도 안 되고, 뭐 저도 메가스터디 오프라인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수강을 해서 이제 학교 시험을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뭐 인천, 경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지금 학교 재원생들은 다들 오프라인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형태가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우신고 시험 형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이번 시험 1학년들 시험 어떻게 봤는지도 좀 가감 없이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등급 컷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미리 다 정보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범위도 사실 나왔습니다, 벌써.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서술형이 이제 15점짜리가 1번 문항이 있었어요. 근데 서술형은 뭐 사실 우신고 1학년 학생들이 잘 어쨌든 히스토리 그 우신고 시험의 역사는 잘 모르시겠지만 서술형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나온 지는 이제 2년째예요. 2년 차가 됐고 22 개정의 포인트가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15점인데 작년엔 부분 점수 없었고요. 올해는 부분 점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할 게 중간이랑 기말이 서술형 형태가 달라요. 작년에도 달랐고요. 올해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서술형은 굉장히 독특하게 화법 영역에서 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 학원만 수업을 하는 건 아닌데, 뭐 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사실 화법 영역으로 서술형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변동성을 크게 두려고 일부러 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두 번째는 서술형 채점 기준인데, 보통 학교 교사 선생님들께서 채점 기준을 정답했을 때 명확히 기술을 해주세요. 우신고등학교도 기술을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학생들 목소리 들으면 그거 이상으로 좀 더 까다롭게 채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고잖아요. 근데 남학생들이 그 문장을 기술하는 그런 형태들이 사실 엉망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어렸을 때 뭐 한우리를 하고 뭐 리드인을 하고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게 쌓였다고 해서 지금 잘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한정된 기간 안에서 뭔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뭔지를 알고 준비를 했다면 시험을 잘 봤을 것이며, 그러지 못한 학생들은 시험을 못 봤을 겁니다. 세 번째는 시험 범위가 방대해요. 방대한데 일례로 지금 3학년들이 1학년 때 시험 범위가 그럼 적었냐? 절대 아닙니다. 그때도 시험 범위 더 많았어요. 사실 문학작품 수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했는데 제 기준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줄어든 형태이지만 지금 1학년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많아요. 방대한데 시험 범위는 문항수가 2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방대한데 문제는 굉장히 부분적으로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경우가 사실은 학기 중에 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흔히 뭐 수업 시간에 많이 흘린다고 하죠.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적었어요, 사실. 그래서 시험 대비하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출제 범위는 크게 이제 교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가 있는데, 마더텅이라는 그 출판사의 교재를 쓰게 됩니다. 근데 마더텅 출판사 교재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올해 우신고 1학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교재는 이전에 우신고에서 채택한 적이 없는 마더텅 부교재입니다. 근데 1, 2, 3회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 1, 2, 3회가 사실 20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3월 모의고사 기출이었고요.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는 1단원 문학,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에 이제 음운 변동 부분이 들어갔었는데, 1, 2단원은 시험 범위가 초반부터 예측이 됐었어요, 사실. 근데
요 부교재 부분에 대한 그 언급을 사실 학기 시작하고 바로 알려준 게 아니고요. 한 2, 3주가 지난 형태의 시점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정확한 시험 범위에 대한 대비가 시작이 됐는데 그걸로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했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올해 시험 봤던 26년 3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 들어갔었는데 거기서는 또 문학이 빠졌어요. 근데 문학이 빠진 게 이제 사실은 뭐 고마운 형태라고 학생들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방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법이나 작문이나 문법이나 독서가 다 들어간 형태였거든요. 물론 이제 문법은 이제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출제 범위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인근 학교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565랑 비교하면 565보다 훨씬 많고요. 예, 뭐 인근 지금 비교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에 경인고나 고척고보다도 많았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문항에 대한 어떤 그런 배열 순서대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서술형이 이제 1번부터 나왔죠. 근데 서술형을 저 화법 영역에서 출제할 거라고 예측한 강사는 이번에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보통은 이제 문법이라든지 독서 비문학에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죠. 왜 그러냐면 서울시내 일반고등학교하고 자사고에서 보통 채택하는 게 문법이랑 독서입니다. 오류고등학교 얘기를 계속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철저히 문법이었어요. 근데 우신고등학교는 아주 독특하게 화법을 출제를 했고요. 뒤에서 이제 예시문항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이 이제 1번부터 쭉 이어지는데 객관식 1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문법 문항이 총 9문항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문법 문항 같은 경우는 10번을 뺀 나머지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풀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그리고 객관식 1, 2, 3번, 그리고 13, 14, 15번, 그 다음에 16, 17, 18번, 뭐 19, 20, 21,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학생들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구간대는 13번에서 15번, 그리고 22에서 25번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고전 시가와 고전 수필을 합친 걸 보통 갈래복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갈래복합을 이렇게 1학년들이 잘 중학교 때 연습을 했냐? 연습을 잘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연습할 기회가 사실 없다 보니까 이런 조합에 대해서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에 나온 독서 더하기 작문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도 22 개정이었습니다만 우신고는 비문학 독서와 작문을 같이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된 형태인데 이게 경제 지문이었어요. 이것도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등급컷부터 말씀드리면 1등급이 80.6점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등급컷 정보를 사실 학생들한테 알려줬는데 이제 학생들 일부 중에선 지금까지 등급컷 모르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뭐 저희 재원생 말고도. 근데 이 정보는 이제 저는 어떻게 됐냐면 저희 지금 수강 중인 학생들이 여러 개의 반에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들 일부나 국어 담당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게 사실 어긋나는 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 통해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었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줬거든요. 1등급, 2등급 컷의 이 지금 배점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점수 차가 80.6점, 65.3점인데 대부분 이제 가채점을 이제 시험 끝나면 하잖아요. 가채점 결과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본인이 90점대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교사 선생님이 채점 과정에서 감점을 한 거죠. 근데 그 감점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사실은 정확히 해주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해야 돼요. 근데 학원가에 오는 우리 고1 학생들의 어떤 태도나 인식 자체가 그냥 국어 수업을 이 현장에 와서 주 1회 3시간만 들으면 대비가 되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준비될 강의는 그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시험은 없고요. 만약에 뭐 어머님들께서나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 학원에서 주당 3시간으로 고등국어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사들이 용기를 내서 좀 정확히 얘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점수차가 큰데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많이 궁금한 게 9등급 체제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2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옵니다만
이 2등급을 받게 되면 이 성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서울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서울권은 쓸 수가 없어요. 교과 전형으로. 예, 사실상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점수 반환 등급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환 등급으로 우리가 9등급제로 적용을 해보면 사실상 3, 4등급이거든요. 2등급은. 예, 3,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5, 6으로 가는 거예요. 3등급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수시 모집에서 승산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을 많이 바꾸셔야 하는 게 이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학생들이나 학생들의 어떤 그런 형태가 28학년도 기준으로 이제 대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정시 파이터라는 개념이 이미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모집에서 이미 이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우신고 시험을 거의 전 이제 좀 격하게 표현하는데 목숨 걸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건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프린트된 형태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놓은 그 문제는 이번 시험의 서답형 1번이었습니다. 근데 서답형 1번에 대한 대책을 저희 쪽에서 어떻게 세웠냐면 서답형 1번을 먼저 풀 수 있는 학생과 풀 수 없는 학생으로 전 나눴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서답형을 자신 있게 쓸 수 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소에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위한 어떤 시험을 봤을 때 평소에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은 몇 점 이하는 이거 먼저 손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손을 댔다가 여기서 시간 할애를 많이 했을 경우 뒤에서 시험 문제까지 틀리게 되는 우려가 생겨요. 그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화법이 나왔을 때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학원가에서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화법이 나왔는데 여기 조건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무조건 조건에 맞게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작년은 유형은 달랐습니다만 지금 2학년인 친구들도 이 조건을 안 지켜서 틀린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답을 밝히고 이 정답인 이유를 반대 1의 입장과 동물 학대의 정의, 실험 동물법을 고려해서 밝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 답안 써오는 거 보면은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대충 하는 습관이 이런 형태를 만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에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돼서 어떤 학교들은 문장 구조를 적어줍니다. 주어는, 뭐뭐를, 뭐뭐다 이렇게 써줘요. 그 빈칸만 채워서라도 문장을 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예,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도 생각은 들고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은 방금 보신 문제의 정답 해설입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우신고에서 공개한 답안입니다. 근데 우리가 답안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여긴 지금 위에 있는 게 정답이고요. 여기가 정답이고요. 이 두 개를 다 썼을 경우 15점을 받을 수 있고요. 유사 또는 부분 정답 인정이라고 해서 기준을 학교 선생님께서 담당 교사가 이제 기재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긋났을 경우 이제 감점이 발생을 했겠죠. 근데 굉장히 비판적으로 까다롭게 채점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사실 서술형을 잘 대비하려면 서술형 문항을 평소에 풀어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이 생각보다 답이 길지 않다는 사실도 학생들이 인지를 좀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해줬었어요, 사실은. 심지어 화법과 관련된 문제도 줬는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우신고 1학년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 주관식 서술형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가에서 과제를 내주는데요. 건너뛰고 객관식만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강사들이 혼도 내고 합니다만 잘 개선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2계정을 처음에 설계할 때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항인데요. 문법 문항이었고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니은에 모자라서라고 써 있어요. 근데 대부분 모자르다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기본형이 모자라다예요. 근데 모자르다, 모자르 우리가 말로 대화할 때 모자르다 참 많이 쓰죠. 참 많이 쓰다 보니 성인들도 실수해요. 맞죠? 근데 성인들도 실수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기 써놨는데 이제 학생들은 기본형이 헷갈리다 보니까
사실 틀렸죠. 이 부분도.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간 거죠. 예, 의가 탈락됐다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 예시가 교과서에 나왔냐? 안 나왔어요. 교과서에 없습니다. 예, 사실상. 그러니까 문법은 당연히 교과서에서만 내는 유형이 아니에요. 예, 다양한 예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24번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독서라고 해요. 우리가 비문학이라는 용어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비문학이라는 용어는 왜 학원가에서 쓰냐면 정말 죄송한데 학부모님들이 독서라고 하면 진짜 책 읽는 줄 아세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비문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고 아직까지 독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독서는 영역이 굉장히 많고요. 매산비라는 책을 참 많이들 중3 때 풀게 하지만 사실상 독서를 잘하려면 제가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동시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유동성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시중 유동성이라든지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까지 공부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학부모님들 간혹 계시는데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통합과학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통합과학을 안 하고 한국사를 안 하고 국어를 잘할 수 없습니다. 통합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해가 뭔지 융해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어 지문에서는 그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 이 시험은 초등학생이 보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 입시로 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 못하냐의 차이가 극명해질 겁니다. 유동성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정말 제가 느끼기에 이제 초등학생 졸업한 느낌을 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유동성이 뭐예요? 저축이 뭐예요? 보통 예금하고 적금을 학생들이 구분해야 한다고 혹시 생각을 하실까요? 어머니, 아버님들? 해야 합니다. 통합사회에 나옵니다. 학생들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도 구분 못해요. 근데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거 통합사회에 써 있습니다. 심지어 그 용어. 근데 학생들은 그냥 은행에 돈 맡기는 거지. 그럼 주식하고 채권 차이는 뭐예요?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통합사회에 있습니다. 죄송한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깊게 공부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대충 안다고 넘어가니까 이런 그냥 문학만 보면 그냥 넘기는 거죠. 경제는 복잡해서 싫어요. 유동성이 뭐예요? 이렇게 하고요. 이게 싫어질수록 계속 멀어질 겁니다. 점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만으로라도 최대한 충실히 공부를 해야 하고요. 모르면 무조건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수업이 끝나면 저는 이 단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라고 꼭 물어봐야 하는데 다들 집에 가기 바쁘죠. 예, 아니면 다음 스케줄 때문에 바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총평을 썼는데요. 사실 저희 재원생들한테 보냈던 내용이에요. 시험 당일날 오전 11시에 보냈습니다. 제가 시험 당일날 오전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보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뭔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번째 문단입니다. 우신고 시험이 정말 어머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국어학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애가 책을 많이 읽어서요. 책 많이 읽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냐가 중요하고요. 그 책, 동화책, 소설 읽었다고 이 문제 잘 풀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하고요. 저는 대학생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국어 컨텐츠가 되게 복잡하고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저 역시 컨텐츠에 투자하는 비용이 1년에 정말 몇백 이상입니다. 근데 대학생 과외 선생님이 그 컨텐츠에 투자할 비용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당 버는 수입들이 있잖아요. 강사들도. 강사가 학생이 많아야 사실 투자도 많이 하고 시스템화하고요.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버텨야 돼요. 사실은 그 어느 수준까지 될 때까지. 근데 대학생은 그걸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을 좀 제가 기재해 뒀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수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수업이고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려는 그 태도 자체가 성적 상승이랑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학생들은 이걸 유념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5월이잖아요. 5월에 제일 중요한 게 수행평가입니다.
서술형을 이렇게 까다롭게 봤다는 건 수행평가도 까다롭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수행평가를 할 때 그러면 학생들은 생각해야 할 게 내가 정교하게 글을 써서 제출을 할 거면 AI 툴도 써야 할 것이며 본인이 모르는 부분은 학원 강사나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나 어머니 도움받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도움이라는 게 대피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학생들이 뭔가를 했을 때 뭔가 수정해 줄 사안이 있을까 혹시 확인차 물어보기도 해요, 부모님들에게. 왜냐하면 부모님들 요즘 직장생활을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기한을 작성하건 기본적으로 글 구조에 대해서 잘 쓰시죠.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건 학교에서 요구하는 형태는 기한 작성이나 이런 형태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구조적으로 관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서류를 많이 보는, 그런 문서화된 형태를 많이 보는 차라리 학원 강사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50%입니다. 무려 50%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작년 점수고요. 작년 1학기 이제 최종 점수가 평균이 76.9점인데 A 구간 때 있는 학생들이 32.5%였습니다. 지금 2학년들의 1학년 때 성적 평균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할 건 76.9점이면 어쨌든 80점이 안 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는 나름대로 변별력을 갖춘 과목으로 계속 시험 형태가 유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어머님들 하시는 질문들을 좀 제가 기재해 봤거든요. 저희 학생들 중에 이번에 전화 오자마자 저한테만 울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번에 국어만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를까요? 라고 질문 많이 하세요. 국어만 4월에만 했잖아요. 4월 한 달 공부해가지고 잘 볼 수 있는 시험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준비한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말은 바로 시작해야 하고요. 여름방학이라는 건 2학기를 잘 볼 수 있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름방학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메가스터디나 대치동 탐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름방학은 우신고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책을 많이 읽은 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어휘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험 범위에 있는 거를 잘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렸을 때 독서량은 지금의 점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1학년 때 수능에만 집중해도 될까요? 이거는 대학을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1학년들은 수능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데 쌓인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2학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가면은 준비해 주잖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치동 애들조차도 2학년 1학기 끝나고 수능 대비가 시작되는 거지 1학년 때부터 수능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 아닌 때는 뭐 하냐고 저한테 묻는 분들도 계세요. 내신 기간이에요. 지금은 1년 내내 내신 기간입니다. 내신 기간 아닌 시기는 없습니다. 1년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요. 타 과목에만 방학 때 더 집중해야 될까? 이거는 공부할 때 비율을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떨어지는 과목은 비율을 더 둬야겠죠. 예. 그래서 한 과목만 준비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잘 질문하는 내용을 좀 기재해뒀습니다. 우신고 1학년 학생들 국어 문제를 풀잖아요. 한 세트를 예를 들어서 20개, 30개를 풀잖아요. 채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어머님들이 저한테 죄송하대요. 왜냐면 어렸을 때 채점을 다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서 안 하게 됐대요. 어느 순간. 그래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틀린 거를 제가 알아야 할까요? 학생들이 알아야죠. 채점은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한 세트 풀고 나면 바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답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오답 정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진 찍고 인쇄하고 노트에 붙이고 이 작업이 아니고요. 틀린 내용이 내가 왜 틀렸는지 한 문장 정도를 기재해보고 그 해당 문제의 정답해설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이 작업을 안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세 번째 질문은 우신고만 해당되는 아주 독특한 정말 전 과목 중에 한 과목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덜어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한 과목만 학기 중에 공부해요. 정말 이거 부모님들이 들으시기에도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왜 안 하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는 질문이 되게 답이 많아요. 그럴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나이도 어리고 경험 적으니까요. 하지만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에 채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시 모집을 쓸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뭐 사실 성과는 저희 수업 자체의 성과는 굉장히 저는 우수하다고 자부하고요. 제가 처음 이 지역에 와서 국어 수업을 할 때만 해도 정말 제가 여기 지역에서 수업 이제 진행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교과서 펴놓고 수업을 했고요. 정말 마더텅을 펴놓고 수업을 했어요. 마더텅을 펴놓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거기서 변형될 만한 문제를 아주 많이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이 이렇게 정말 2024년부터 성과 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그런 거고요. 저희 수업 시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수업이 있고 이제 월요일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수강이 가능하고요. 월요일은 3시 반에 시작하고 토요일은 저희가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리닉 수업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2개씩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우신고가 현재 1학년 기준으로 월수금 3시에 끝납니다. 학교가. 월수금이 3시에 끝나니까 사실 우신고는 시간 활용이 되게 용이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금요일에 5시에 보통 석식을 먹거든요. 석식을 먹는 학생들이 높은 학교예요. 이 학교는 또. 그러니까 석식 먹기 전까지는 여기 와서 문제 풀고 질문하라고 꼭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정규 수업이에요. 말 그대로. 하지만 제가 명확히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이 수업에 빠지게 되면 보강을 저는 해주지는 않습니다. 예,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도 시간이 없고 저 역시 여기에만 지금 이 시간에 학생들을 제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 참석하게 해주고 있고 이 참석률이 높은 학생들이 이번에 1등급을 잘 받았고 결과적으로 저희 클래스에서 1등급 비율은 많이 나왔습니다. 80.6점이었잖아요. 1등급. 예, 1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이 받았고 그것도 점수가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저한테 최초 가채점 했을 때는 90점 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떨어져서 80.6점이 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겁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 우신고 1학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 수업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국어는 여기까지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